말했던 객체는 대체 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뭘까요? 자, 우선 객체에서 객은 손님 객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는 실제 존재하는 거 실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체는 나예요, 나. 근데 여기서 객체로 가면은 이 실체가 다른 누군가를 가리켰을 때 그걸 보고 객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객체는 실제 존재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태일 수도 있는 거죠. 게임 캐릭터라던가 그런 것들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객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파고들자면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항구예요. 항구. 그 바다에 있는 항구 맞습니다. 그리고 항구 옆에는 이제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 위에는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제가 직접 키운 사과를 납품한다 쳐볼게요. 납품한다고. 사과 상자가 9상자 있습니다. 6상자 있다 해볼게요. 6상자. 자, 6상자가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거를 배에 실어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제 친구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각각 한 명씩. 미국에 있는 철수 하나, 그 다음 아니면 뭐 중국에 있는 민수 하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영희 하나, 이런 식으로 9상자를 다 각각 따로따로, 아니 6상자를 다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상자는 묶는 게 좋을까요? 안 묶는 게 좋을까요?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안 먹는 게 그쵸, 안 묶는 게 좋죠. 왜? 어차피 얘네들은 각각 다 흩어질 거니까.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 사는 제 친구 철수한테만 이 상자들을 다 보낼 거예요. 그랬을 때 묶는 게 좋을까요? 안 묶는 게 좋을까요? 먹는 게 그쵸. 그럴 때는 묶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묶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안 묶었을 때. 안 묶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배에 실을 때 6번, 그 다음 배에서 내릴 때 6번, 그 다음 다른 항구에 도착하면은 이제 차도 있겠죠? 차에 실을 때 6번, 차에서 내릴 때 6번. 만약에 이게 60상자였으면요 꽤 작업이 번거로워졌겠죠? 근데 이걸 컨테이너 같은 걸로 묶어버리면 이 모든 걸 다 한 번으로 통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작업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냥 예시를 들면 그래요. 이해되실까요? 다 한 번으로 통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계란 살 때 보통 한 알씩 사나요? 아니죠. 자, 제가 계란 한 판을 가지고 있다 해볼게요. 계란 한 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계란이 총 30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 계란을 제가 여기 강의장에서 다른 강의장으로 옮기려고 해요. 지금 계란은 여기 강의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계란을 모두 이 강의장으로 옮길 건데 만약에 이게 계란판이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죠? 제가 열심히 손으로 옮겨야겠죠? 근데 너무 힘들지 않겠나요? 그쵸? 근데 그럴 때 계란판이 있으면 저는 이 30개 다 옮기는 일을 매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번만? 딱 한 번만. 또 자,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제 컴퓨터에 사진이 한 5만 장 있다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저번에 그 작년 여름쯤에 찍은 사진 혹시 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폴더를 분류를 안 했다면 저는 이 5만 장 중에서 여름에 찍은 사진을 찾아야 됩니다. 그쵸?
이름으로 구분하던가 아니면 실제 사진을 클릭해서 보던가 해가지고 아 이거 작년 여름, 이거는 뭐 작년 가을 이렇게 찾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폴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찍은 거, 이거는 뭐 가을에 찍은 거, 이거 뭐 봄에 찍은 거, 이거는 겨울에 찍은 거, 이렇게 분류를 미리 해놓으면 여러분, 자, 제 친구가 또 사진 달라 했을 때 저는 뭐만 하면 되죠? 그냥 이 폴더만, 그쵸? 폴더만 넘겨주면 됩니다. 여기 있어 하면서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이 폴더, 그리고 마우스가 어디였죠? 자, 여기 있는 계란판, 이 사과 컨테이너 다 같은 동일한 기술이 쓰였습니다. 뭘 했냐면 묶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쵸? 네. 묶어주는 기술. 그게 바로 객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어주는 기술. 그러니까 객체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폴더라고 생각하세요. 폴더. 우리 폴더를 왜 쓰죠? 비슷한 것끼리 묶으려고 폴더 쓰죠? 네. 객체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묶으려고. 그리고 그 무언가를 묶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겠죠. 왜? 이 많은 일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객체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자, 이제 객체 중에서도 또 나뉩니다. 우리가 쓰는 배열. 배열도 여러분 일종의 객체라고 했었죠. 네. 자, int 배열 있고요. 불린 일반 배열 있고, 뭐 플롯 또 뭐 배열이 있을 수 있죠. 플롯 배열 아니면 더블 배열. 자, 근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않나요? 얘는 기본 자료형이죠. 네. 근데 사실 얘네도 다 객체거든요. 객체 참조형 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숫자를 묶을 거거나 아니면 true나 false 같은 걸 묶을 거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생성을 하지 않아도 자바에서 이 정도까지는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자바가 알고 있어요.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는요. 이걸 이제 배열 객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선 우선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이제 객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우리 인트도 왜 만들었죠? 숫자들 묶으려고 만들어놨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의 결과에 대한 참과 거짓을 데이터를 묶으려고 해요. 그러면 불린 배열을 쓰면 됩니다. 실수들을 묶으려고 하면은 플롯이나 더블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미 자바 내에서 존재한다. 그 외에 다른 객체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지는 이제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